반갑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3주 만에 근육은 살리고 체지방만 뺀다. 지방대사켜는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대해서 할 거거든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이 찌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살이 찌는 이유를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살이 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으로 생각하죠. 근데 왜 덜 먹고 운동해도 체지방이 쉽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먹고 열심히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만큼의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지방이 쌓여만 갈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 내용인데, 덜 먹고 운동하라는 다이어트 상식은 틀렸다. 100% 틀렸다는 아닙니다. 덜 먹고 운동하면 빠집니다. 그렇지만 덜 먹고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바꿔야 한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할 핵심 포인트는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체질을 살이 잘 빠지는 체질로 바꾸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항상성은 뭐냐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체온이나 pH, 혈액의 항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항산성이 깨지면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체중에도 그 항상성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항상성이 체중의 설정값이 올라가면 살이 찌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3kg였어요. 53kg였는데 어느 날 술을 먹고 많이 먹었는데도 살이 안 찌고, 정말 안 먹었는데도 별로 살이 안 빠지는 그 유지선이 있지 않았던가요? 근데 제가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어느 순간 이제 살이 찌고 이 설정값이 딱 설정이 됐는데, 많이 먹어도 별로 살이 그렇게 많이 찌지 않고, 작게 먹어도 그렇게 쭉 빠지지 않는 그런 몸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설정이 53이었으면 그게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3까지 되는 거예요. 이 63에서 또 이 설정값이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체중의 설정값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살이 찌고 있는 체질로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체지방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체지방을 잘 쓰지 않는 몸으로 바뀌면 체중과 체지방이 같이 늘어나서 비만이 된다라는 게 이 스위치온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살이 찌는 이유가 보니까 지방 대사의 스위치가 꺼져 있다는 거죠. 지방 대사가, 우리가 먹었을 때 지방 대사가 활발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살이 쭉쭉 빠지겠죠. 살이 많이 찌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살이 빠지지 않는 체질들은, 비만 체질들은 지방 대사의 스위치가 꺼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 대사의 스위치가 꺼져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렙틴 저항성이 생긴 거예요. 이 렙틴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입니까? 렙틴 호르몬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배가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숟가락을 놔야 되죠. 근데 밥을 먹었어요. 근데 커피숍에 갔는데 단계 땡겨요. 빵을 시켜요. 그걸 먹겠네 했는데 다 먹고 앉아있어요. 그게 지금 렙틴 호르몬이 저항성이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세트 포인트 상승이라고, 체중의 설정값을 세트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이 세트 포인트가 상승되면 체지방을 아끼는 몸이 돼요. 지방을 먼저 이렇게 저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지방 대사가 억제가 돼요. 지방 대사가 잘 안 되는 몸이
되기 때문에 체지방을 쓰지 않는 몸으로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렙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만으로 되는 비만의 원인이에요. 이 렙틴 호르몬 자체가. 그러면 이 인슐린 호르몬은 렙틴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죠. 인슐린 호르몬은 렙틴 저항성을 일으킨 원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 생체 시계를 보면 우리 몸에 이렇게 생체 시계가 교란이 되어서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면 처음에 수면장애. 혹시 12시 이전에 나 잔다 하시는 분 잘 없으시죠? 요즘에 정말 12시를 넘겨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야식, 난 절대 야식 안 먹어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리고 불규칙한 식사. 정말 어쩌다 이렇게 허기가 져서 빵으로 때우는 경우도 너무 많고요. 햄버거로 하나 더 때우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울, 불안. 이거는 안 갖고 있는 사람이 현대인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렙틴 저항성이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 렙틴 저항성이나 그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은 만성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만성 스트레스. 그냥 스트레스가 아니라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해요. 그러면 혹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제가 오늘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거든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툭 받았는데, 너무너무 신선한 야채가 땡겨 하시는 분 없죠? 스트레스를 우리가 탁 받으면 당이 땡겨요. 왜냐면 내가 지금 에너지를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당이 땡겨, 빵을 먹어, 달달한 커피를 먹어 라고 제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당을 하나 갖고 가기 위해서, 우리 세포로 들고 가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거든요. 너무 많은 탄수화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슐린이 과잉 분비가 되어서 렙틴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지방이 부족해 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슐린이 해서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이 당을 탁 끓고 세포로 가서 에너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세포로 이렇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포는 나는 배가 고픈데 우리는 지금 분명히 뭔가를 먹었죠. 근데 세포는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지방이 부족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속 인식하면서 뭐가 되냐면 세트 포인트가 다시 우리 체중 설정 값이 이렇게 상승하는 역할을 하면 세트 포인트가 상승되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식욕이 증가돼요. 세트 포인트가 이게 상승한다라고 내가 느끼는 딱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었는데 돌아갔는데 또 배가 고파.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때는 이 설정값이, 우리 체중 설정값이 올라가고 있는 시기라고 내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 인식을 안 하고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죠. 먹기 시작하면 살이 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짜 공복감이 생깁니다. 가짜 공복감. 제가 진짜 이거를 스위치온 다이어트 하기 직전에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밥을 탁 먹고 나면 누워, 앉아도 아니에요. 앉아있으면 누워라는 내 뇌에서 신호가 막 와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서 누워야 돼 하고 소파에 눕게 됩니다. 그게 가짜 피로감이거든요. 제가 눌렀습니까? 가짜 피로감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기는 게 뭐냐면 가짜 공포감이 생깁니다. 가짜 공포감이 생기는 게 지금 세포는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또 먹어, 밥을 먹고 돌아섰는데 또 먹어 라고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몸에 좋은 방울토마토를 먹고 당근을 먹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또 탄수화물을 먹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식욕이 증가되고 지방이 증가돼서 비만이 되고, 그러면 비만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이 지방간이에요.
저도 조금 갖고 있거든요. 지방간, 이상 지질 혈증, 공복 혈당, 공복 혈당이 상승하고 복부 비만이 되는데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을 앓을 수 있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만은 그냥 문제가 아니라 우리 건강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질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이때까지 많이 나왔죠. 아까 렙틴 호르몬이 뭐라고 했냐면 식욕 억제 호르몬이거든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렙틴 호르몬이만 잘 나와도 어떻게 돼도 살이 안 찌겠죠. 왜냐면 내가 배가 부르면 먹지 마라고 하면 숟가락을 탁 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나 배 터져 죽겠다 하면서도 또 꾸역꾸역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렙틴 이 호르몬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정상화되면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렙틴 호르몬은 우리 비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렐린 호르몬은 공복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꼽시계가 뭐라고 하죠? 꼬로록 소리를 내죠.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밥 먹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꼬로록 소리를 들어보는 적이 없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내 배에서 꼬로록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 이 그렐린 호르몬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배가 부른데도 먹지 마라는 이 꼬로록 소리가 인지 그래 공복 호르몬이 이렇게 배가 고플 때 해야 되는데 수시로 울리는 거예요. 배가 고플 때 이 공복 호르몬이 울려야 되는데 배가 부른데도 또 먹어 꼬로록은 아니지만 내 뇌에서 이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슐린 호르몬은 이제 정말 인슐린 호르몬이 중요합니다. 이 탄수화물을 갖고 세포로 보내는 게 인슐린 호르몬이거든요. 이 호르몬이 이제 망가지면 세포가 에너지를 못 넣기 때문에 계속 먹으라는 신호가 또 오겠죠. 그리고 이 코르티솔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거든요. 제가 전체적인 모든 비만의 제일 처음에 있는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서 단계 먹어, 달달한 걸 먹어,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들만 정상화되면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쉽죠? 이 호르몬만 정상화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네 가지 호르몬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핵심적인 호르몬은 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호르몬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일정 기간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합니다. 탄수화물을 작게 먹는 게 아니라 거의 3일 동안은 아예 안 먹거든요. 제한하는 첫 번째 제일 먼저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방 대사를 켜는 동안 단백질을 먹어야 근육이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던 사람이 갑자기 탄수화물을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방에 우리는 몸을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쓰게 되면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지만 근육이 떨어지겠죠. 근육량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쭉 뺐는데 너무 늙어 보이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온가가 다 처져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을 먹어주지 않으면 100% 요요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지방 대사를 켜는 동안은 단백질을 또 많이 먹어야 되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했죠. 호르몬의 원료가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간헐적 단식이 지방 대사를 빠르게 회복한다. 이 간헐적 단식이 지방 대사를 정말 빠르게 회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3주 동안 단식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숙면을 취하는 동안 지방 대사가 활발히 일어난다. 저는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잠을 안 자면 살이 빠진다고 생각했어요.
난 잠을 안 자는, 그러니까 이불로 잠을 안 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난 잠을 안 잤는데 다른 사람들은 잠을 못 자서 행 하면서 살이 빠지는데 저는 잠을 못 자면 더 팅팅 부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잠을 못 잤는데 살이 안 빠질까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숙면을 잘 취해야 이 숙면을 취하는 동안 지방 대사가 켜지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가 일주일에 4회 30분씩 고강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 4회 같은 경우 왜 4회냐면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별 차이가 없대요. 근데 3회를 하니까 조금 이 효과가 있고요. 3회를 하고 3회보다 4회가 훨씬 효과가 있는데 4회를 했을 때나 5회를 했을 때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4회 30분씩 고강도 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근력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근육이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연달아서 하시지 마시고 월, 수, 금, 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요일을 정하셔서 이렇게 고강도로 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6번째로 영양제로 지방 대사를 촉진시키는 우리 너무 좋은 뉴트라이트가 있죠. 그래서 그 앞에 5가지를 하면서 뉴트라이트로 이렇게 그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건데 1주차에 보시면 1일에서 3일 식사 원칙이 있습니다. 이 1일에서 3일의 식사 원칙은 뭐냐면 목표가 장 해독과 생체 리듬을 개선하는 게 이 3일 동안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뭘 하냐면 단식을 합니다. 단식을 해서 장 해독과 생체 리듬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거고요. 4일에서 7일간은 렙틴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장 해독과 생체 리듬을 개선하고 렙틴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일 동안입니다. 1일에서 3일 차에 목표인데 해야 될 일인데 하루 4끼 아침, 점심, 오후 간식, 저녁 이렇게 드셔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나 귀찮아 한꺼번에 먹을래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아침, 점심, 오후 간식, 저녁에 단백질 쉐이크만 먹는다. 단백질 쉐이크를 좀 나눠서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2번째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허기가 질 때가 있잖아요. 너무 배고플 때 허기가 질 때는 플레인 요구르트를 먹어라. 근데 이 플레인 요구르트를 제가 마트에서 한번 사봤거든요. 달아서 못 먹겠어요. 제가 한 2가지를 사서 플레인 요구르트라고 적혀있고 당분이 제대한 작은 걸 샀는데도 너무 달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집에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녹황색 채소나 오이를 그냥 씹어서 드시면 돼요. 근데 이 3일 동안 솔직히 녹황색 채소가 오이 씹어 먹는다고 맛이 있습니까? 맛 없잖아요. 맛 없는데 저는 당근을 가장 많이 먹었거든요. 오이가 맛이 없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당근이 정말 맛있어서 오늘도 제가 당근만 계속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녹황색 채소랑 오이를 이렇게 먹으면서 허기 질 때 조금 씹어 드시면 조용히 하십시오. 씹어 드시면 됩니다. 허기가 질 때는. 그리고 물은 하루 8컵 이상 충분히 마시고 허브티 위에 음료는 절대 마시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허브티 외에 음료는 절대 마시지 않고 물은 충분히 마시고 허브티는 마셔도 되거든요. 적절하게 이렇게 마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째 저녁 식사는 잠자리 들기 전 4시간 전에 끝내고 12시간에서 14시간 공복을 반드시 유지하는데 이 보통 12시간에서 뭐 16시간이라고 하거든요. 14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좋아요. 14시간에서 16시간. 지금 서희초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체지방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체지방이 많을수록 이 공복 시간을 조금 늘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늘려주시는 게 좋고 이 공복 시간은 반드시 유지하되 잠자리 들기 전 4시간 전에 식사를 끝냈잖아요. 그리고 근데 내가 너무 잠이 안 오고 그래서 프로틴을 드시려 하면 프로틴도 잠자기 2시간 전에는 꼭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 이제 유산균하고 식이섬유를 같이 복용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단계로 해서 첫 번째 세이클을 열심히 먹고요. 허기가 질 때 플레인 요거트나 녹황색 채소, 오이 같은 걸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은 충분히 마시고 허브티는 마시면 되고요.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유산균이나 식품을 같이 하시면 효과가 극대화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방금 제가 1일에서 3일 허용할 수 있는 거는 플레인 요구르트, 녹황색 채소, 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허브티 가능합니다. 그렇게 드시고요. 4일에서 7일 허용 식품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너무 많잖아요. 제가 안 읽겠습니다. 충분히 읽어보시고요.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게 이 다이어트의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지 않나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배가 고프지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나요? 그래서 2주차 목표가 있어요. 지금 이제 2주차로 넘어가거든요. 1주차까지 다 했죠. 1주차 다 했으니까 2주차로 넘어가는데 이 2주차 목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그러면 이 2주차에는 살이 좀 푹푹 빠질까요? 우리가 3일 단식하는 동안은 살이 좀 빠지거든요. 빠져서 1주차에 살이 거의 빠집니다. 그러면 2주차에는 살이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2주차에는 몸무게를 재지 마세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저는 3일 단식이 끝나고 나서 2주차가 끝날 때까지는 몸무게를 웬만하면 안 재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3주 동안 하는 동안 너무 그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왜 나 이렇게 안 먹고 이렇게 굶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안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있어요. 내 몸이. 살을 빼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살이 빠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지 않는 게 좋고요. 3주 차에 이제 체지방 감량의 극대화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체지방 감량의 극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운동을 게을리 하잖아요. 안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이때는 1주차, 2주차, 3주차 운동이 핵심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우리가 달리기를 1시간 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고강도에 이때까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어떤 운동을 하셨어요? 산에 가서 1시간 동안 짬을 쭉 빼고 오면 어우 개운해 이런 운동 말고요. 나 죽을 것 같아. 이 한 발자국만 더 되면 죽을 것 같아 하는 그 고강도의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운동할 시간이 없다 하시면 계단을요 빠른 걸음으로 7층까지 올라와요. 근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은 7층인데요.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은 한 10층까지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게 내가 정말 숨이 헐떡헐떡해서 너무 힘들 때까지가 저는 7층까지 오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요. 그래서 다시 올라와요. 다시 내려가요. 다시 올라요. 3번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죠. 3번 정도. 정말 내가 운동할 시간이 없으면 그 정도는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고강도의 운동이 들어갔을 때 체지방 감량의 극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3주차 우리가 해야 될 걸 한번 볼게요. 3주차에는 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루 2끼의 이제 단백질 세이클을 먹습니다. 하루에 2번의 단백질 세이클을 먹고요. 물이나 무가당, 두유, 저지방 우유에 타서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물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가 허기가 질 때 아래 허용식품 중에서만 먹는다라고 하는데 허용식품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와 서프라이즈! 이 다이어트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세요. 너무 많은 걸 먹을 수 있어요. 계란 먹을 수 있어요. 삶아서.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10개, 20개 드시면 안 됩니다. 계란 먹을 수 있고요. 굴, 조개, 새우, 깨, 가재, 오징어, 낙지, 문어, 미어, 다시마, 토, 버섯 잡곡밥, 현미밥 이런 거 다 먹을 수 있어요. 흰쌀밥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양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있는 걸 먹으라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난
회를 먹는데, 예를 들어서 회를 먹는데 초장이 푹 찍어가 드신다든지 쌈장이 푹 찍어 드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염간장, 우리 저염간장이 뭐냐면, 저염간장 있죠, 안에 양조간장 있죠. 양조간장에 와사비를 쳐서 거기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3주차 허용식품은 방금 본 2주차 허용식품에 바나나, 그자 틀렸네, 고구마 1개가 들어갑니다. 단 있죠, 단. 고강도 운동을 열심히 한 날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바나나나 고구마 1개를 먹고 싶다 하면 고강도 운동을 정말 다른 날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고요. 열심히 하기 싫다 하면 드시지 마세요. 일주일 안 먹는다고 죽지 않거든요. 안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오후 간식으로 견과류 한 줌입니다. 한 줌을 먹어야 됩니다. 또 견과류 먹어도 된다 하면 사발로 들고 이렇게 드시는 분이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견과류 한 줌을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거든요.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보시면 현미 잡곡밥 2분의 1공기. 근데 나는 현미 못 먹겠어. 백미 꼭 죽어도 먹어야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3분의 1공기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작지 않을까 생각하시지 않나요? 저는 그전에는 밥 한 공기를 안 먹으면 짜증이 났어요. 왜냐면 밥 한 공기를 먹고 반찬을 먹어야 내 배가 차기 때문에 먹었다라는 포만감이 드는데, 이 밥 한 2분의 1공기를 먹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계속 배가 고파요. 그럼 또 계속 다른 걸 찾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2분의 1공기를 펐어요. 먹으려고. 다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안 들어간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채소, 해조류, 버섯류, 단백질 식품을 먹는데, 단백질 식품은 달걀, 생선, 살코기들 양껏 드셔도 됩니다. 조금 배가 부르네 할 정도로 드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점심은 밥을 먹되 이렇게 이런 야채, 제가 제일 많이 권하는 게 닭가슴살 샐러드를 참 저는 많이 먹었거든요. 닭가슴살 샐러드에 제가 먹어보니까 소스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간장, 고추장, 마늘이니까 그 세 개를 섞어서 먹으라는 뭐 유튜브에 어떤 영상도 있더라고요. 네? 고춧가루. 고추장은 안 됩니다. 고춧가루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허용식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맛이 없더라고요. 작고. 그래서 저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을 때 뭘 하냐면 플레인 요구르트 있죠. 플레인 요구르트를 한 병을 거기에 부어서 섞어서 먹었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드시면 평소 때는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은 너무너무 맛있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플레인 요구르트를 해가지고, 또 플레인 요구르트를 드실 때 팁이 한 가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비츠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갈아서 먹었는데, 이 플레인 요구르트를 그냥 이 요구르트만 먹기가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플레인 요구르트에 정말 하이브비츠를 계속 넣어가지고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너무너무 개운하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플레인 요구르트 드실 때 하이브비츠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5번째, 저녁 식사 가능합니다. 다이어트에 언감생심, 어떻게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저녁 식사 가능한데 밥은 안 됩니다. 밥은 안 되고 채소, 해조류, 버섯류, 단백질. 그래서 저는 또 여기서 그거 많이 해 먹는 게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해조류하고 살려면 진짜 비싸거든요. 마트에 매일 가야 돼요. 근데 버섯 있죠, 버섯 우리 새송이 버섯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잘라가지고 구워서 간장 소스에 탁 해가지고 먹으면 돼요. 우리 지금부터 허용된 식품에 그게 들어갈 거야. 아마 오일이 들어갈 거거든요.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간장에다가 깨소금 약간 곁들여서, 굳이 뭐 설탕 안 들어가도 맛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야채하고 같이 제가 새송이 버섯을 구워서 잘라가지고 고기처럼 하고요. 닭가슴살도 해가지고 하고 야채 해가지고 샐러드를 해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푸짐하게 했는데 많이 안 들어가요. 정말 배부를 실컷 먹고 이렇게 먹고 나면 야식이 안 땡겨요. 내가 배가 부르기 때문에 밤에 자기 전까지는 배고파 이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주 동안 정말 배고프지 않게 배부르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겁니다. 6번째가 없네요. 6번째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하고 허브티를 마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7번째가 일주일에 24시간 단식을 1회 실시합니다. 이 2주차에 예를 들어서 하루를 정해 놓는 거예요. 2주차가 딱 되면 저는 이제 월요일날 바로 했거든요. 왜냐면 시작할 때 해버리는 게 나아요. 중간 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은 단식하는 날 해가지고 2주차 월요일 딱 되면 단식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1회 단식을 하고요. 3주차에는 2회 단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정해놓으세요. 월요일, 목요일 아니면 월요일, 수요일 내가 하고 싶은 날을 딱 정해놔서 이날은 단식하는 날로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유 떨어졌네요. 바뀌었네요. 물과 허브티는 충분히 마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8번째 저녁 식사는 잠자리 들기 전. 화이버비치는 4일째부터 가능한 거 맞죠? 예. 5일은 첫 주부터 가능. 아니요. 오일은 둘째 주부터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세빈이도 소통 좀 합시다 라방인데. 5일 첫째 주 가능하네요. 3일부터 가능합니다. 3일부터. 4일부터겠지. 4일부터. 그거 5일 가능하거든요. 5일 드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5일은 3일차 가능합니다. 4일? 4일차부터 5일 가능한데 제가 오일 중에서 이렇게 많이 써봤거든요. 이제 여기에 무슨 오일이 들어가냐면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코코넛 오일을 하나 사봤거든요. 계란 후라이 해 먹을 수 있잖아요. 해 먹을 수 있거든요. 해 먹을 수 있는데 이제 포도씨유는 안 돼요. 포도씨유 안 되기 때문에 코코넛 오일을 많이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코코넛 오일을 사용해 보니까 저는 안 맞더라고요. 향이 확 나요. 그래서 약간 저는 들기름을 많이 이용했어요. 들기름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8번째로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 끝내고 14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을 반드시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번째 아침 저녁에 신바이오틱스 혹은 프로바이오틱스 한포 종합 비타민 한정의 수정 이게 우리는 이 표가 있거든요. 식품이 들어가는 표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2주차에는 쭉 같이 하는데 2주차에는 다른 게 뭐냐면 하루 단식 3주차에 2주차 3주차 다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3주차에 해야 될 게 이틀 단식 이 단식은 연달아 하셔도 되긴 되는데요. 월요일, 수요일, 월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있는데 3주 디톡스 1주차 이렇게 프로그램 식품 들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하시면 한 40만 원의 3주 다이어트에 저는 4kg가 빠졌거든요. 4kg가 빠졌는데 4kg 빠진 게 그거냐 하시면 안 됩니다. 4kg가 빠졌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체지방을 못 재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만약에 제가 몸무게가 4kg가 빠졌잖아요. 그럼 체지방이 4.5kg가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나 몸무게 4kg 빠졌는데 체지방이 4.5kg가 빠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4.5kg, 5kg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많이 빠진 효과가 몸무게는 별로 안 빠졌는데 저 사람이 많이 빠졌네 라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3주 결과인데 3월 30일 날 단식을 첫째 날 했거든요. 그리고 스위치온을 같이 했어요. 그럼 이때까지 68.8에서 66.3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스위치온 3일째 아침에 이제 이 정도 몸무게를 갖고 있고 끝나는 날 여기를 64.8kg가 됐다는 4kg가 빠졌죠. 이거를 중요한 거는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이분이 그 얘거든요. 56.8에서 54.1로 바뀌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여기가 이제 끝나기 전날이거든요. 3주 이제 마지막 날 전날에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체지방이 2.5kg 감량했는데 근육이 2.5g 증가를 했어요. 체지방이 2.5kg 빠졌는데 근육이 2.5kg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2.5kg 애기할 수 있는데요. 2.5kg 빠졌지만 그 차이는 엄청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요가 잘 일어나지 않고요. 스위치온의 핵심이, 저는 정말 스위치온을 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배가 고프지 않다. 이때까지 제가 해온 다이어트는 배가 너무 고팠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콜레스테롤 호르몬이 올라가겠죠. 당이 땡기겠죠. 그래서 더더욱 힘든 다이어트가 되는데,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배고프지 않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핵심이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끝나고 나서도요. 예전에는 끝나고 나면 보상 심리가 있었거든요. 나 다이어트 하는 동안 이것도 못 먹었고 저것도 못 먹었고 못 먹었잖아. 나 많이 먹을 거야. 막 먹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요요 현상이 일어났겠죠. 근데 그게 땡겼어요. 근데 땡겼는데 이걸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 안 땡겨요. 제가 배부른 만큼 딱 먹고 나면 숟가락을 탁 놓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밥을 개인적으로 많이 안 먹습니다. 그럼 다 웃겠죠. 근데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이 항상, 니는 그래 밥은 많이 안 먹는다. 하루 종일 먹을 걸 달고 있다 입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밥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나는 많이 안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 저뿐일까요?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뭔가의 군것질을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먹을 걸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행을 갔는데도요,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몸무게가 1도 안 늘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4일 여행을 갔다 왔는데 몸무게가 하나도 안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저녁을 딱 먹고 나서 조카가 이렇게 통닭을 사온 거예요. 숙모 통닭 드세요 했는데 냄새가 맡기 싫은 거예요. 예전에서는 어땠냐면, 통닭이 있다, 밥을 배부르게 먹었어요. 근데 누가 통닭을 사왔잖아요. 맥주 가져가 와. 그럼 맥주랑 통닭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당기지 않는 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몸무게 10kg가 빠지고 진짜 15kg 빠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4kg밖에 안 빠졌지만 제가 정말 먹는 습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3주를 하면서 먹는 습관이 바뀌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이 호르몬이 바뀌면서 배가 고프면 먹어, 배가 부르면 먹지 마 라는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내 몸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요요가 생길 수도 있겠죠. 나중에 또 제가 또 잘못 밤마다 친구들을 만나고 술을 먹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하고 나서 핵심으로 뭘 얘기하냐면, 진짜 빵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 국수 이렇게 좀 많이 먹은 날 있잖아요. 많이 먹은 날 다음 날은 단식을 하라고 해요. 내가 오늘 좀 친구를 만나서 예를 들어 저는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었다. 그럼 고기랑 같이 먹잖아요. 그렇게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날은, 그 다음 날은 하루 단식 정도를 하면 요요가 생기지 않는 몸으로 바뀌거든요. 정말 이렇게 하루 단식이 안 되면 간헐적 단식을 좀 더 길게 하시면 됩니다. 길게 하시고, 또 한 가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그게 일어나요. 체중이 빠지지 않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거죠. 정체기. 정체기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이 정체기가 딱 생겼을 때는 3주를 끝내고 나면 정체기가 생길 수 있어요. 안 빠지잖아요. 그럴 때 조금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양껏 먹고 나면 한 1, 2kg가 올라가거든요. 그때 다시 이렇게 40시간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40시간은 8시까지 저녁을 먹었잖아. 오늘 저녁을 먹고 나서 내일 하루를 온전히 굶어요. 그 다음날 12시에 밥을 먹으면 한 40시간이 되거든요. 그렇게 40시간 단식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 하는 시스템으로 하시면 또 살이 빠질 수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을 응용해서 시스템화해서 내 몸에 계속 적용하다 보면 이게 살 빠지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요령이 생기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가 10kg 빠진 몸으로 뵙겠습니다. 이상을 마치겠습니다.